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라리가의 마요르카 2022-2023 시즌 잔류를 넘어 중위권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12라운드 일정 에스파뇰과 홈 경기 이길 수 있었던 내용인데 아쉽게 너무나 아쉬운 판정 속에 비겼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조금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있었지만 특유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스페인의 전국 스포츠 신문들로부터 현란한 플레이 칭찬받았는데요. 또한 라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이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의 최근 활약을 정밀한 기록으로 분석한 특집 기사를 메인에 실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마에스트로라고 칭하면서 수비수를 공포에 떨게 한 선수라고 평가했거든요. 스페인 현지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최근 반응과 분석 그리고 에스파뇰전의 활약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12라운드 경기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28일 금요일 저녁에 열린 경기,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토요일 새벽에 킥오프한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에스파뇰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 3분 베다트 무리키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후반 25분에 라소 선수의 슈터링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동점골 내줬거든요. 게다가 경기 막판에는 마요르카가 벤치에 있던 선수이긴 하지만 판정 항의 속에서 마페오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퇴장을 당했는데요. 앙헬 로드리게스가 명백하게 얻어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던 문전우주 돌파 과정, 결국에는 VAR도 실시되지 않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라운드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던 마요르카, 2연패 및 4연속 무승의 흐름을 깨고 12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에스파뇰까지 잡았다면 사실 마요르카가 승점 15점으로 10위권까지 진입을 노릴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비기면서 승점 13점, 1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12라운드 일정 중에 가장 먼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순위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운 무승부였는데요.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마요르카가 52%로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또 기대 득점값도 마요르카가 1.35골로 사실은 한 골 이상, 두 골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슈팅 숫자도 12개, 빅찬스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에스파뇰은 기대 득점값이 0.25골로 한 골을 넣을 만한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지도 못했고 슈팅 숫자도 7개였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슈팅도 거의 없었는데요. 하필이면 후반 25분 라소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다고 한 것이 빗맞았는데 그게 골대 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0.03골인 상황, 즉 3%의 득점 확률이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들어간 골이었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이날 이강인 선수는 후반 42분에 교체 아웃했습니다. 선발 출전했는데 상대 수비와의 충돌에서 조금 통증을 느끼자 몰아쳐야 하고 골을 노려야 하는 마요르카가 수비 숫자를 줄이면서 또 안토니오 산체스와 앙헬 로드리게스를 동시에 투입하는 교체 작업 속에 이강인 선수를 뺐죠. 이강인 선수 이날도 무리키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뛰면서 또 왼쪽 측면 미드필드 역할까지 겸하는 5-4-1과 5-3-2 형태를 이제 오가는 상황에서 2선의 프리롤을 맡았는데요. 91%의 패스 성공을 기록하면서 역시 정밀한 경기 운영 능력 보여줬고요. 그 패스 성공률 속에서도 2개의 기회 창출을 만들었습니다. 슈팅도 하나 시도한 것이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이어지면서 슈팅 정확성도 100%였는데 다만 이날 경기에서는 에스파뇰이 조금 수비적으로 거칠게 플레이하면서 드리블 시도는 한 차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크로스 시도도 5개 중에 하나만 연결이 되면서 수비 기록도 리커버리 2개에 그치는 등 평소보다는 기록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활약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계 기반의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닷컴이나 폰몹, 소파스코어드의 평점은 필드 플레이어 중에 굉장히 낮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히트맵을 살펴보시면 이날은 중앙 전방 지역에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로 왼쪽 측면 위주로 뛰면서 지난 발렌시아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왼쪽 측면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통계 기반 평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 마요르카의 중심이 이강인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지 보도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전국 4대 스포츠 신문 중에 바르셀로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도 데포르티보와 스포르트는 마요르카의 무승부 소식을 전하면서 메인 사진으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실었어요. 에스파뇰 역시 바르셀로나를 연고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소식 결코 작지 않게 다뤄졌는데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무리키였고 또 결과적으로는 승리에 가까운 무승부를 거둔 것이 에스파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지휘하는 모습을 문도 데포르티보는 메인 사진으로 썼고 또 스포르트도 메인 화면에 이강인 선수가 에스파뇰 수비수와 경합하는 장면을 헤드라인 사진으로 뽑으면서 무승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가 열리는 도중에는 라리가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이강인 선수가 장식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태어난 리본 이강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먼저 이 기사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살의 한국인 이강인은 손모이시 마요르카의 홈 경기장에서 보내고 있는 두 번째 시즌에 새로운 정점을 찍고 있다. 아기레 감독의 전술의 핵심 조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최근 마요르카의 경기에서 비범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친정팀인 발렌시아의 안방 메스타야에서 활기찬 플레이에 이은 짜릿한 슈팅으로 득점해 마요르카의 올 시즌 세 번째 승리를 이끌었다. 이 한국인 스타는 마요르카에서 맞이한 두 번째 시즌에 자신의 최고의 축구를 선보이며 아기레 감독이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개막 후 11경기까지 중원의 마에스트로 이강인의 통계 기록을 보면 이미 지난 시즌 자신의 기록은 넘어섰다. 라이오 바이에카노, 발렌시아를 상대로 2골을 넣었고 베티스, 지로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개의 도움을 했다. 2골 3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을 포함한 프로 데뷔 후 라리가에서 최고 성적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것이고 아직도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팀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라는 것이 중요한 평가겠죠. 이어지는 평가도 좋은데 일단 아기레 감독이 라이오 바이에카노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시즌 첫 골 넣은 이후 했던 코멘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줬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보다 자유로운 마음과 적은 부담감 속에 뛰고 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보조자로도 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밖에서 그에게 그가 중요한 선수라고 말해줬다. 이강인이 우리 팀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다.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강인 선수가 주인공이자 메인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뒷받침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아기레 감독이 주목하면서 직접 얘기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공식 홈페이지 역시 마요르카의 공격 에이스라는 표현으로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잡았고 또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액션 기록을 살펴보면 상위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라리가 내에서 상위권이라는 얘기죠. 어시스트 3개, 드리블 성공 26회, 파이널 서드 지역의 패스 성공 81회 등입니다. 게다가 라리가와 계약을 맺고 있는 통계 매체인 미디어 코치에가 집계한 기록에 따르면 상대 지역에서 공을 회복한 기록이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10개, 전방 압박 성공이 팀 내 2위라는 것이죠. 여기에 고강도 달리기 기록, 스프린트 질주 기록도 5.5km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 공격수 이강인이 상대 수비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그가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크게 남은 선수라는 점이다. 이게 이강인 선수의 고점이 아니라 이제 막 보여주고 있는 시작점이고 더 잘해질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지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라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강인 선수의 세부 스탯을 소개했는데요. 2골 3도움의 키패스, 동료의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가 16개, 드리블 돌파 26번 했고 슈팅 13번 있었고요. 기회 창출 19회 그리고 뛴 경기 11경기였고 출전 시간이 865분이었는데 이번 에스파뇰과의 경기가 12번째 출전이었고 87분에 출전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라리가의 공식 홈페이지는 인천에서 태어난 기교파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엔진룸에서 가장 자유로운 선수다.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이곳저곳을 누빌 수 있는 상당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팀의 규율을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유일한 선수라는 겁니다. 팀 동료들과 연계하는 이강인의 능력은 그의 개인적인 퀄리티를 부각시키지만 그는 팀을 위해서 기여하고 노력하기도 한다. 공격을 자유롭게 펼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또 팀을 위한 압박도 잘하고 이타적인 플레이도 함께 한다는 얘기죠. 특히 베다트 무리키와 경기장 위에서 강한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 창의적인 스타 이강인은 뛰어난 드리블 기술과 번개 같은 속도로 코소보 태생 히트맨 무리키의 피지컬적 존재감과 합을 맞춰 상대 수비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만들고 있다. 이강인이 창의적이라면 무리키는 강하고 키가 크죠. 이 합이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상대 수비를 공포에 떨게 하는 투톱이라는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이 현란한 드리블 기술과 더불어서 번개 같은 속도를 얘기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빠르지 않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순발력이라든지 그 짧은 순간 좁은 공간에서의 판단력과 플레이의 속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물리적인 속도를 떠나서 플레이 자체, 축구적인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무리키와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9골 중 7골을 합작했고 이는 78%의 득점 기여도다. 마요르카가 12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강인 선수의 현재 영향력을 설명한 기사였는데요.
그렇다면 에스파뇰과의 경기는 어땠을까요? 마요르카의 홈 경기였는데 에스파뇰은 4-4-2 일자 플레이를 펼쳤고요. 마요르카는 5-3-2 대형 평소처럼 선수비 후역습 경기를 했는데 이날 경기는 에스파뇰이 조금 내려서면서 마요르카의 경기 내용이 좀 더 좋았어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에스파뇰의 측면 수비수인 오스카 힐 선수가 거칠고 강하게 이강인 선수와 부딪히면서 이강인 선수가 어깨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노골적으로 좀 이제 견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VAR이 실시되긴 했지만 퇴장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이강인 선수의 현란한 플레이가 마요르카의 첫 번째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졌는데요.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 앞에서 수비수 2명의 견제 속에 공을 잔발로 지켜낸 이후 백킬 패스를 내주면서 다니 로드리게스에게 이제 키 패스를 줬고 다니 로드리게스의 중거리 슈팅이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스페인 현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 중에 최대 판매 보수를 자랑하는 마르카는 대단한 백킬이다. 환상적인 엄청난 백킬 플레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 플레이가 굉장했다는 표현이고 또 다니 로드리게스의 슈팅이 좀 아쉽게 좀 뜨면서 무산이 됐던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대 수비의 견제 속에서도 힘으로 버텨낸 가운데 양발 드리블로 툭툭 공을 치다가 상대가 이제 공을 뺏기 위해 발을 뻗으니까 발 뒤꿈치 패스를 또 다니 로드리게스에게 등 뒤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내주면서 이제 슈팅을 끌어낸 것이죠. 바르셀로나 지역의 최대 스포츠 신문이 문도 데포르티보도 이강인의 플레이 대단하다면서 깨비엘로 이소 강인리 너무나 대단한 플레이다. 이강인이 해낸 플레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진귀한 패스를 했다. 이강인 선수가 다니 로드리게스에게 엄청난 패스를 전달해줬다. 공간을 만들어냈고 또 그러면서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뜨고 말았다. 뜨지 않았다면 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라리가의 공식 중계방송 카메라도 이 장면 직후 여러 번 리플레이를 보여줬고 이강인 선수를 클로즈업하면서 기술 축구의 본산인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중에서도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활약하는 모습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27분 마요르카는 첫 번째 악재가 있었는데요. 경합 도중에 오른쪽 윙백인 마페오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교체가 됐고 우루과이 출신의 조반니 곤살레스가 긴급히 투입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전반 32분에는 에스파뇰이 좋은 슈팅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후방에서 넘어온 롱패스를 수비수 카브레라가 헤더로 떨궈주고 이성 공격수인 푸아도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요. 전반 33분에는 에스포시토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강력했는데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전반전 0-0으로 끝났고 에스파뇰의 슈팅 숫자가 5개로 더 많았지만 경기 전개 과정은 마요르카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도 시작과 함께 이강인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확보한 이후 왼쪽 윙백인 자우메 코스타가 오버래핑에 들어가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플레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요. 자우메 코스타가 문전 왼쪽까지 침투해서 시도한 슈팅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후반 3분 이 장면 직후에 마요르카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데 갈라레타가 배우로 침투하던 오른쪽 윙백 조반니 곤살레스에게 패스했고 조반니 곤살레스가 문전 우측 깊이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쇄도하는 무리키에게 가볍게 내준 공 무리키가 빈 골문에 밀어넣으면서 완벽한 팀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15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또 한번 좋은 플레이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자우메 코스타가 이강인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컷백을 내줬는데 이 컷백을 가나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바 선수가 잡지 않고 바로 뒤로 흘려주면서 자우메 코스타에게 내줬고 기점이 됐던 자우메 코스타가 오른발로 슈팅을 했어요. 사실 왼발잡이인데 상대 수비와 골키퍼의 각도와 타이밍을 생각했을 때 오른발로 처리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지면서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후반 20분에는 자우메 코스타가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내줬고 이강인 선수가 이 공을 잡고 특유의 어깨 페인팅을 가져갑니다. 두세 명의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 앞을 지키고 있는데 왼쪽으로 빠져서 왼발 슈팅을 하는 척 하는데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접고 오른발 슈팅, 오른발 각도가 열렸기 때문에 오른발 슈팅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라는 걸 잘 알고 왼발을 못 쓰도록 막아냈던 에스파뇰의 수비 라인인데 오른발 슈팅, 비록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긴 했지만 점점 더 강하고 날카로워지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발 슈팅 능력도 굉장히 연습을 하고 있고 끌어올리는 것 같고 이게 완성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처럼 정말 양발 킬러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선제골을 내준 에스파뇰은 후반 16분에 푸아도 선수와 에스포시토 선수를 빼고 라쏘와 알레시를 투입했고요. 후반 21분에 마요르카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지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빠른 윙어 아마드 은디아이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이 교체 전략의 성과를 본 팀은 에스파뇰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라쏘가 올린 크로스 패스, 사실상 이 크로스 패스였는데요. 이게 골대 안쪽으로 빗 맞아서 들어가면서 구석으로 딱 찔렀어요. 너무나 안일하게 이제 공이 나갈 거라 생각했던 라이코비치 골키퍼의 판단도 아쉬웠지만 마요르카 입장에서 굉장히 불운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에스파뇰은 후반 37분
덴마크 대표 공격수인 브레이스웨이트를 빼고 케이니 바레를 투입하면서 전방의 체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반 41분 이강인 선수가 경합 상황에서 수비와 이제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여기서 통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기레 감독은 곧바로 체력도 지쳤기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안토니오 산체스를 투입했고요. 수비수인 코페테를 빼고 공격수 앙헬 로드리게스를 투입하면서 무리키와 투톱으로 배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42분 무리키 선수의 패스를 받은 앙헬 로드리게스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면서 결정적인 파울을 얻어냈어요. 공을 바깥쪽으로 쳐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공을 건드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공을 건드리지 못한 가운데 다리를 건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 장면이 VAR도 없이 페널티킥이 아니라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마페오 선수가 거칠게 항의를 해서 퇴장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기심과 얘기를 하고 있던 아기레 감독도 퇴장을 당했어요. 사실 마페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이 주심의 판정 성향을 봤을 때 굳이 자극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 감독인데 조금은 심판이 무리한 판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페오 선수도 아기레 감독도 최소한 다음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2라운드 일정은 마요르카가 가장 먼저 치렀기 때문에 승점 13점을 얻어서 12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추격하는 팀들이 이제 승리할 경우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장 14위인 셀타비고와 15위인 알메리아가 10월 29일 토요일 오늘 밤 9시에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 경기에서 셀타비고가 승리할 경우에는 승점 14점이 되면서 마요르카의 순위가 떨어지게 되고요. 알메리아가 이길 경우에도 승점 13점으로 마요르카와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산파울리 감독 부임 이후 살아나고 있는 세비야도 라요 바이카노와 홈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이길 경우 마요르카와 승점이 같아지니까 마요르카가 강등권으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위한 국내파 소집이 10월 28일 금요일 파주 NFC에서 진행이 됐죠. 유럽파들은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유럽 축구 일정을 소화하고 합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카타르 현지로 날아갑니다. 이강인 선수도 3경기가 남았는데요. 라리가 2경기, 코파델레이 1경기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강호, 비아레알과 원정 경기인데 우나이 엘메르 감독이 시즌 중에 프리미어리그의 아스톤빌라로 떠났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그나마 마요르카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홈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코파델레이 1라운드 경기는 스페인 6부 리그에 소속한 아웃돌과의 경기인데요. 이 팀은 스페인 아마추어 리그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조금 로테이션으로 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을 경우 정말 원정 경기이고 어떤 일이 벌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 교체 출전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 계속해서 마요르카의 핵심 선수이자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 중인데요. 다음 2경기는 스페인 라리가 전통의 강호 비아레알 아틀레티코를 상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이 쏠릴 것 같고 또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스페인 현지의 생생한 반응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